일단 요 지문의 경우 오답률 3이었어요. 공식적으로. 이거 왜 그랬냐면 일단 이게 순서배열 문제였는데요. 여기가 B였고요. 그 다음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C였습니다. 근데 이거 B, C, A를 골랐던 친구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오답률 총 3이었어. 3이. 그래서 이게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너네가 알아야 되고 이거 3점짜리 문제였거든요. 왜 얘한테 3점을 줬는지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일단 순서 배열 문제였기 때문에 그 선제 분석을 하기가 좀 어렵죠. 사실상 의미가 없죠. 사실상 그죠? 네, 그래서 선제 분석을 할 필요까지는 없었는데 왜냐면 다 true true일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고요. 그래서 문제풀이 할 때 어떻게 이제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일단 주어진 문장,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문장을 먼저 보셔야죠. 아마도 어떤 순간이 되면 당신은 어떤 이 수학적인 어떤 글을 봤을 때 이해를 못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이제 어떤 그 수학적인 글을 딱 봤을 때 모든 그 수학적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왜냐면 난제라는 게 존재하잖아. 수학적 난제. 글이라는 게 약간 어떤 문제 같은 걸 말한 거 아니면 그 기호가 있는 그런 식대도 여기서는 라이팅으로 표현했던 것 같아. 왜냐면 기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그걸 이해를 하냐 못하냐 수학적 난제라는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렇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보냐? A를 봐야 돼. 왜냐면 여러분 일단 A가 제일 먼저 올 확률은 제로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그래서 A가 제일 먼저 나오는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답일 수가 없는 거야. 근데 왜 보냐? A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지, A 뒤에는 무슨 내용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상을 하게 되면 문제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를 보시면 되는데요. 얘는 3점짜리 문제라서 제가 다 읽기는 할 건데 만약에 2점짜리 문제면은 요 앞에 있는 부분에 이거 제일 먼저 나온다 안 나온다 요 정도 파악을 하고 이 다음에 이 전에 무슨 내용이 나올 거다라고 예상이 된 상황이면 1부만 읽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3점짜리라서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A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무슨 얘기 나오는지. 굉장히 복잡한 기후에 대한 설명이 나오면서 자, 요 표현 sp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물론 봄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샘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튀어오르다 이런 의미 용수철 이렇게 있잖아요. 봄쌤 있잖아요. 그죠? 봄 수학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spring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동사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렇게 확 들어오다, 즉 갑자기 떠오르다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dash가 나오면서 부연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이 어떤 모양새를 띠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지금 뒤쪽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한 뭐 dash라던가 아니면 뭐 이상한 글씨들이라던가 뭐 이해를 못하는 어떤 글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가진 어떤 그 복잡한 그런 기호들을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쌓이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But a lot of those are really quite modern 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물론 L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냥 이따가 셈치고 보세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중요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뭐까지 파악을 해야 되냐면 수학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던 학문이잖아. 근데 이 수학적인 기호라는 것 자체가 현대적이래. 그죠? 그러면은 예전에 아주 옛날에 그 수학적인 글을 다룰 때는 기호가 없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학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뭘 파악해야 되냐면 수학적인 기호가 필수 요소는 아니구나. 수학적이다라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아니구나. 수학적인 기호가 없다고 해도 수학적일 수 있구나. 이를 여기서 판단하면 1등급 받을 가능성이 정말 농후하죠. 여기까지 파악을 한다면. 근데 여러분 그걸 몰랐다고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 뒤에 내가 얘기했던 내용을 그대로 얘기를 해줘. 봐봐. 수학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어. 그죠? 심지어 그런 수학적인 어떤 기호들이 발명되기 전에도 있었어 라는 얘기는 뭐야? 수학적인 기호가 필수 요소가 아니다야. 이걸 파악해내야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지 않으면 어렵죠. 근데 이 연습을 우리가 해야만 하죠. 왜냐면 이걸 할 줄 알면은 얼마나 문제가 정말 수많은 문제들이 얼마나 쉬워지겠어.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A에 나왔던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 거 봐봐. 이제 B를 한번 볼 거야. 자, B에서는
여기까지만 읽어주세요. 여기 안 읽으셔도 되거든요. 자, 이유는 뭐냐면 여기 not이라는 거는 부연 설명을 하겠다라는 티를 낸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 뭐라고 나왔냐? You would not be the first. 너는 처음에 첫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뭐야? 위에서 그랬잖아. 수학적인 무언가를 봤을 때 이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너가 혼자가 아니야. 너가 처음이 아니야니까 지금 이거 다음에 비가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잖아. 충분히. 그리고 그 내용을 파악했다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은 부연 설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부분을 굳이 꼼꼼히 읽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나왔던 거 지금 질문이죠? 이 글 쓴 사람이 몰라서 질문한 게 절대 아니야.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글이 수학적이다라고 애초에 어떻게 그렇게 인지를 할 거냐. 이게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노란색을 처리한다라고 하게 되면 요게 노란색이라는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게 또 어디가 있어? 여기잖아. 그죠? 수학적인 글. 어떤 글이 수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뭐냐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A 내용을 봤기 때문에 이 부분에다가 보라색을 처리할 수 있어요. 뭐? 수학적 기호 여러분. 여러분 수학적인 기호가 있으면 이거 수학적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지. 근데 문제가 뭐야? 수학적 기호 자체가 발명이 나중에 그러니까 현대에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기호가 없었어.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라는 얘기야 결국.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이해가 이제 되실 건데 왜 대체 사람들이 B, C, L을 골랐는지를 이제 눈치채셔야 돼요. 봐봐. C에서 대답이 나와요. 왜? Put simply잖아 여러분. 근데 여러분 put simply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뉘앙스야. 그럼 쉽게 말하면이라는 말을 하려면 이 안에 그 전에 답이 한번 나왔어야지. 근데 여기 질문만 나왔잖아. 와. 그지? 그러니까 B, C, A가 나오면 안 돼. 그리고 두 번째 왜 이게 헷갈렸냐면 B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 답이잖아. 그러니까 B, C, A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사람들이. 저걸 생각하고 문제 낸 거예요? 네. 그래서 3점짜리였던 거야. 이해됐어? 자 그런데 왜 아니었어? C 다음에 A가 연결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답은 무조건 B, A, C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질문 다음에 답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B 다음에 C를 많이 골랐다라는 거지. 근데 여러분 이 순서 배열은 이어달리기예요. 그러니까 B랑 C가 그 다음에 연결이 된다고 할지라도 C 다음에 A가 연결이 안 되면 그건 답이 절대 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지금 C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봐봐.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이 돼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이것은 수학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건이 어떻게 돼요?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이 되어야 된다. going on까지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괜찮죠? 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로 마무리가 되냐면요. 자, 봐봐. 엄청 과거 얘기지. 이 과거 얘기 왜 했겠어, 얘들아? 생각해봐. 이 과거 얘기 왜 했겠어? 이때 당시 특징이 뭐야? 기호가 없었잖아. 기호가 없었잖아. 그러면 기호가 없었으면 이거 어떻게 구분할 거야? 이 내용을 읽어야 되지. 일단 읽고 수학적인 무언가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서 진행이 되고 있으면 얘는 수학적인 글이다.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수학적인 글이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쉬워 어려워? 그러니까 지금은 수학적인 기호가 있으면 이건 수학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 바로. 근데 그때 당시는 기호가 없었던 시기니까 바로 판단할 수 있어? 없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 어렵다. 판단하기 어렵다. 선생님 저맨 마지막 저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나온 거야. 있어야 약간 기호 같은 게 있어야 이해할 수 있다. 그걸 진짜 생각했었어. 이제 이해됐지? 이해됐죠? 네. 선생님 저 주제 What makes something mathematical 한데 그거 맞아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뭐야? 물론 수학적인 기호도 그 판단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해주나 뭐가 더 중요하다? 본질적인 건 뭐다? 수학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글인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이게 주제입니다. 완전 이해되셨죠? 자, 뒤에 있는 부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수학적인 글 이해 못하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데 이거는 되게 흔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알아준 거야. 너네 마음을 알아주는 거야, 얘들아. 너네도 수학 어렵지? 맞아.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야, 심지어 수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이제 알아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뭐에 불과해? 도입에 불과하다. 그래서 1번에 서론이자 도입에 불과하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흔한 일이다. 그런 일은 너무 당연하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이제 해주고 있었죠. 그죠? 네, 그렇게, 어머나, 뭐야.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떤 글이 수학적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얘가 말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가 2번 본론이자 주제가 이제 나오는 어떤 부분, 주제 플러스 이제 뭐 구진이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여기가 주제에 대한 부분이죠. 주제가 어떤 글이 수학적이냐라고 판단하는 어떤 그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겠다라는 뉘앙스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물론 기호가 있으면 당연히 수학적이지. 수학적인 기호가 있는데 수학적이 아닐 리가 없지. 근데 이거는 굉장히 현대적인 거기 때문에 수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할 때 기호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수학은 글자 그러니까 이런 기호들이 발명되기 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어떤 사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얘가 주제다. 떡밥을 준 거죠. 예. 이해됐죠? 그래서 기호로 떡밥을 준 거예요. 자, 그다음에 먼 과거에 대한 어떤 글이야 글. 이게 수학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그때 당시에는 수학적인 기호가 쓰여져 있었지 않았으므로 그래서 알아보기가 어렵다고 마무리가 됐던 겁니다. 저 마지막 때문에 더 헷갈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3점을 괜히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뭘 알아야 돼요, 여러분? B라고 하는 그러니까 질문이 나오고 나서 바로 이제 답이 나오는 경우는 물론 있지. 근데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 빌드업을 한 다음에 그 결과가 그런 그 해결책이 나올 수도 있다. 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이 질문을 통해서 경험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왜냐면 여기 졸아가지고 졸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주제. 그래서 네, 이게 포인트가 아니다. 자, 이거 뭐라고 해야 된다, 이거. 어떤 거야? 수학적인 글을 인식하는 것은 뭐에 달려있어? 수학적 사고에 달려있다. 사고가 진행되는지에 달려있다. 뭐가 아니라? 수학적 뭐가 아니라 기호가 아니라. 그지? 기호가 아니라 수학적 사고가 지금 현재 이 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여러분? 아직이요? 아직 쓰고 있다? 아니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면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유튜브 해설에서 잘 설명해 줬어요. 네. 당연하죠. 이해를 하고 원래 영상 찍는 거니까요. 여기 됐죠, 이제? 자, 넘어가요. 170. 이거 돌아가는 사정을 이제 보아하니, 태영씨. 제가 볼 땐 제가 피드백 해드릴 수 있을까? 어떤 거요? 아니요, 근데 할게요. 하고 갑시다. 피드백이요? 분해.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 44분이니까. 네, 제가 빠르게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38번 문제인데 여러분 38번과 39번은 항상 뭐가 나온다? 문장 삽입 문제가 나온다. 그럼 뭐부터 본다? 무조건 문장 삽입 문장부터 본다. 됐죠? 여기 문장이 뭐였냐면 174번이었어요. 어떻게 외우시는? 아니 나는 수업을 지금 몇 번 했으니까 이거 4번째요 지금 저. 지겹네요. 네. 네, 그러면 이제 174번 문제를 보고 이 문장을 보고 일단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힌트들을 많이 끄집어내셔야 된다. 자, 여기 지금 그 겨울이 다가오면서 이 날이 길이가 짧아지죠. 그 다음에 온도가 확 떨어지죠. 지금이죠. 여러분 오늘 0도였잖아요. 0도. 자, 그 다음에 나무를 포함한 식물들이 그런 변화를 감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지금 겨울 얘기가 나왔다는 점. 그 다음에 나무 얘기구나 이거 지금. 왜냐면 나무를 포함하고 라는 말을 썼으니까. 그쵸?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부분에 이 변화를 감지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다음에 변화를 감지하고 나서 얘네가 뭘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보시는 거예요. 이거는 왕도가 없어요. 무조건 순서대로 보셔야 돼요. 누구예요? 세준이. 네, 세준이는 기다리라고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70번 봐볼게요. 170번. 그래서 170번 문장을 보시니까 자, worth pointing out 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집중 안 하니? 무시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pointing out 이라고 얘기했는데 자, 가리키는 게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주목할 가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목하라는 거죠.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있는 부분을 보니까 나뭇잎들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는데 뭐 때문에 떨어지지 않아요? 얘네가 죽어서 떨어지는 게 아니래. rather이 나왔잖아요. rather 다음이 중요하죠. 여러분 이제 아시죠? rather이 나오려면 앞에 있는 부분에 부정적인 내용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A가 아니다. 오히려 B다. instead B. 그 대신 B다. 이러면서 이제 B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rather이라고 하는 부분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낙엽이 왜 지는지. 근데 낙엽이 그냥 얘네들이 이파리가 죽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의도? 나무가 이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는 건데 뭐의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냐면 이 단어는 여러분 고3들도 모를까봐 밑에 이렇게 문제 밑에 이렇게 별표처럼 해가지고 설명했던 부분이고요. 노화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서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노화라고 불리우는 recyclable, recycling, 즉 영리형 재순환의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기 때문에 낙엽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낙엽이 왜 지는지에 대한 설명 그림을 알 수 있죠. 노란색은 정해졌어요. 어떻게 치면 돼요? 나뭇잎이 바닥에 떨어진다. 그지? 떨어지는 이유가 죽어서가 아니다. 뭐 때문이다? 오히려 이 나무가 사실상 이 노화라고 하는 재순환의 그런 능동적인 과정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다. 이게 여기는 뭐야? 주제문이야, 얘들아. 170번 문장은 주제문이야. 자, 지금 그러면 뒤에 내용이 지금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예시가 나와요. 참나무 얘기 나오죠. 무조건 예시죠. 여기 for example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건 무조건 예시임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얘가 지금 그러면 해결책이죠. 왜냐면 이거 지금 그런 그 재순환하는 그 과정을 시작한다? 얘가 살아남으려는 방식으로서 이해를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방법을 고안하기 위한 어떤 그 서사가 있었겠지? 그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얘네가 괜히 그렇게 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그렇게 나와요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여기도 이제 파란색으로 칠하고 할 건데 they are dying의 같은 내용이라서 파란색을 칠하는 건 아니고 문제점이라서 파란색을 칠하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가 살기 되게 어렵거든요. 이 혹독한 겨울을 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또 해를 입을 위험을 또 감수해야 된다는 이야기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수분을 이제 잃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뭐 하면? 입이 안 떨어지면. 자, 그리고 또 뭐 할 수 있어요? 얘는 죽을 수도 있어요. 문제죠? 문제예요. 근데 175번에 보시면요. 갑자기 자 이제 이 이파리를 떨굴 때가 됐어. 아이고 이파리들을 떨굴 때가 됐어 라고 잠깐만요. 감지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죠. lose their leaves는 결국 낙엽을 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잠깐 이것까지 설명하고 질문 받을게요.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지금 175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으니까 문제점이 끝나기 전에 나와줘야 되고 여기서 신호를 주는 것은 요런 부분들 이 감지하는 것 자체가 이 나무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라서 이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질문 할게요. 저 if it didn't blow over에서 173번에 네. 저게 blow over. 네. 나뭇잎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blow over. 넘어지거나. 그러니까 저기 blow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바람이 부는 걸 얘기하는 건데 blow over 했다는 얘기는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뭇잎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나무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으면 그 무슨 얘기야? 나무 자체가 이 바람을 맞아가지고 쓰러지지 않으면 그러면 말라 비틀어서 죽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얘기예요. 왜냐면 바람에 쓰러지지 않으면 나무가요? 네. 왜냐면 위에서 그랬잖아. 수분 공급이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네. 땅으로부터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나무 자체도 말라 비틀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바람에 의해서 쓰러지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다라는 얘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 그러니까 쓰러지지 않아도 갈증으로 결국 죽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얘는 쓰러져서 죽을 수도 있고 갈증으로도 죽을 수 있다 이 얘기잖아. 쓰러져서 죽는단 말은 위에 없지 않나요? 아니 여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blew over 했다는 얘기는 바람을 맞아 over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쓰러졌다는 이야기로 보시면 돼요. 죽는다는 말이죠. 예. 왜냐면 나무가 쓰러져 죽지 여러분. 땅이랑 지금 연결이 안 되는데 쓰러졌다는 얘기는 이게 콕 했다는 얘기잖아. 콱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게 쓰러져서 죽지 않으면 그러면 말라비트가 갈증으로 죽는다라는 얘기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이렇게 죽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죽을 수도 있고 죽는 방법은 다양하다. 근데 어쨌든 죽는다 이 얘기예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는 죄다 문제점이잖아. 그 문제점이 끝나는 지점이 답이었다라는 얘기야 결국은.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왜 많은 학생들이 틀렸냐면 이 윈터에 지금 너무 집중을 하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정말 그만. 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윈터가 여러분 여기서 언급됐죠? 여기서 언급됐죠? 그죠? 그러니까 언급이 됐기 때문에 뭔가 얘가 다가와서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잖아요. 이게 지금 앞에서 언급이 돼야만 쓸 수 있는 표현이 지금 전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바람에 이렇게 힘든, 그러니까 살아남기가 어려웠을 때 이런 얘기를 하고자 이 윈터가 언급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간에 절대 끼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감지할 수 있다는 이 나무가 자기가 어떻게 지금 뭔가를 해야 돼 라는 신호를 줬다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감지했다는 얘기는. 그럼 얘네는 뭔가 살 방법을 궁리해서 그걸 해내겠지. 근데 앞에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잖아. 왜냐면 결국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뭘 했겠어 얘네가. 그래서 문제점이 먼저 나오고 여기서 해결책이 나오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끝나는 지점에 들어가면 된다. 왜? 여기가 지금 사실상 해결책의 일부니까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175에서 이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it은 지금 감지하는 것 자체가 감지하는 것 자체가 이 나무들한테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앞에 있는 부분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it으로 받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 자체를 그러니까 plants부터 여기까지를 지금 it이 받는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적절하지 않나. 혹은 이 변화가 사실상 나무들한테 이제 나무로 잎들을 떨굴 때가 왔어 라고 신호를 준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네. 괜찮나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냥 이제 나뭇잎을 떨군다 이게 아니잖아. 여러분 나무 어떻게 떨어져요? 바싹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왜 그랬어? 지금 이제 우리가 이해를 했죠. 왜? 그 안에 있는 나무 영양분들을 나무가 싹 빨아들여요. 일단 그럼 나무가 일단 어떻게 되겠어? 마를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마르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영양분은 이제 했으니까 뭔가 일부가 되게 이제 뭐 이렇게 마르듯이 했겠지.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완전히 다 마르진 않잖아. 왜 얘네가 그렇게 하냐면 block up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양분을 나뭇잎들이 가져가는 그 통로 자체를 막아버린다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수분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완전 말라 비틀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바람만 불면 어떻게 되겠어?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은 나오진 않았지만 나뭇잎들이 사실상 이렇게 떨어지면서 약간 포근한 어떤 담요 역할도 같이 해주잖아요. 뭐 그런 내용이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 신호를 이제 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펼쳐지는 어떤 내용들이 영양분을 완전 빨아들인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의도적으로 지금 영양분을 가지고 가신 그 통로 자체를 막아버리죠. 자, 그렇게 돼서 이제 바람이 불면 어떻게 된다? 나뭇잎이 떨어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이 대체 왜 생기는가에 대한 글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맨 앞에 있는 부분이 도입이기는 도입인데 여러분 주제이기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죽어서 이제 나무가 떨어진다가 아니라 현명한 재활용을 일종의 하는 거다. 그래서 나뭇잎이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낙엽이라는 게 왜 지는지에 대한 설명이어서 나왔다라 봐주시면 되고요. 잎을 떼지 않으면 겨울철에 살아남기가 어렵다. 목말라 죽을 수도 있고 쓰러져 죽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문제점이 여기서 나왔다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은 그 구진이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고요. 이제 감질하죠? 이제 떨굴 때가 됐어. 이렇게 감질했어.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를 뭘 하는지에 대한 내용이 그 다음에 나왔다고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해결책이 나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제 그 영양분 싹 다 빼내고 그리고 나서 떨군다. 그래서 나뭇잎이 대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에 대한 설명글이 나왔는데 뭐 때문이다? 살아남기 위해서. To survive 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영양분을 다 하고 얘네가 이제 말라 비틀어지면은 떨어지더라. 바람에 의해서. 오, 좋아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풀이까지 제가 다 설명드렸어요. 여기도 여러분 당연히 이제 1번, 2번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오답인 부분들이 다 나트루 그 다음에 true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선제 분석을 하는 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